1 더하기 1의 정답을 세 글자로 하면은 이지영. 정답. 웃어.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안녕하세요. 이지영 오피셜의 이지영입니다. 제가 드디어 인문학 시리즈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여러분과 꼭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수험생들 쓰는 강의이기 때문에 12월에 좀 바빴어요. 자,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르트르, 하이데거, 공자 같은 철학자들을 가르쳐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학자들을 또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늘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해드리기로 약속했던 분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지금 오고 계신가요? 와, 이거 뭐, 와, 영화에서나 보던 뭐 그런 집이네. 남의 집에 막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계세요? 계십니까? 아따 집, 야, 딱 크네. 어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지영 선생. 네, 아이고, 오랜만이세요. 선생님. 네. 야, 오랜만입니다. 이거 얼마만이에요? 네, 보고 싶었어요. 예, 1년 됐지? 1년 넘었지?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 뭐 잘 지냈죠? 일단 앉으세요. 아이고, 예, 네. 예. 손님이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뭐 좀 드려야겠네요. 왜, 뭐.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차라도 좀 내오고. 그 있는 사람들이 더해 보면. 아니에요. 하기사 이렇게 애끼야 잘 살아. 에이? 우리 같이 그냥 있는 대로 펑펑 쓰고 그러면은 뭐 이런 집을 어떻게 사? 별장이라 했지. 이야, 부럽다. 나 이런 데서 막 와, 막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와, 또 높은 거 봐라. 천장이. 어이? 여기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 1년 넘었잖아요. 우리 밥 먹자 나오셔갖고. 그때 미니 강의가 와, 막 너무 좋았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근데 가까이서 뵈니까 젊으실 때 진짜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됐습니다. 뭐 부산 바다에 뜨면 해운대 딱 뜨면 뭐 난리 났었지요, 뭐. 근데 왜 아내분은 가출하셨나요? 근데 쌤, 드디어 인문학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꼰대님 채널에 가서 밥 먹으면서 우리 같이 맹자순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문학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꼰대님 채널에 출연한 이후로 1년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시리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우리 꼰대 밥 먹자에 나오셔가 한 그 미니 강의가 모티브가 돼가 생겼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아니 요즘은 네. 크루 제도를 많이 하더라고. 크루. 예. 그러니까 혼자 하기 이제 벅차니까 네. 옆에 이제 보조 MC 뭐 이렇게 좀 두고 하는데. 네. 예. 더 설명해요? 더 길게 얘기해야 돼? 사람 구차해지게 더 설명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지영 오피셜? 오피셜 구독자분들 애칭이십니까 애칭? 큐티. 예? 큐티. 큐티? 와예. 그냥 큐티. 네. 아 실망이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일타 강사 이지영 쌤 채널인데 애칭이 좀 독특할 줄 알았는데 너무 노멀하다 아닙니까 큐티가? 그럼 예. 팬티. 근데 마침 제가 또 이제 여쭤볼 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근무했던 삼장식품 근무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어제 간만에 술자리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오늘 이지영 쌤 만나러 서울 간다 했더만 그러면은 친구들이 금마들이 지금 퇴직 준비를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많이 배우신 양반이니까 혹시나 그 퇴직 연금에 대해서 혹시나 그 아시면은 좀 조언을 좀 구해달라 해가 그것도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상담 진짜 잘해요. 전국에 한 684개 지점도 있고 가면 퇴직연금 상담 전문가가 직접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은행 중에 콕 집어서 우리 은행을 말씀하시네. 오늘 광고주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은행 좋지요. 그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요즘 직접 은행 가기 좀 귀찮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 나이 먹고 그러면 또 어디 뭐 댕기기 좀 불편해요. 은행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그 수수료 뭐 이런 게 뭐 안 붙나? 오히려 네. 비대면으로 하면 수수료도 면제되는 게 있대요. 아이고야, 수수료도 면제되고. 네, 그쵸, 네. IRP라고 해서 IRP 그 뭐 무슨 약자입니까? Individual 됐어요. Retirement. 알았어요. 예, 그래 있어. IRP. 네, 어. 개인 퇴직연금과 관련된 그런 통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들면 자산운용 수수료랑 운용 수수료도 다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선생님이 똑똑해 보면. 실제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요. 우리은행에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 이전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실물 이전 제도. 혜택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죠. 괜찮네 우리 은행. 사실 기업이 파산해도 퇴직하시는 분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예, 네, 그래서 친구분들 많이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당장 내가 오늘 부산 내려가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줘야겠네. 예. 우리은행, 아우뱅. 우리뱅크예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요즘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영업자 우리 분들도 많이 힘들고 우리 직장인 분들도 많이 힘들고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든 그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문학 강의라는 자체가 뭐 사치 아닌가 요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철학하면 예. 나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얘기라고 예,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오늘 내가 넉넉하게 누릴 수 없는데 예. 무슨 철학 얘기를 하냐 그런 예.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류 역사가 정말 길잖아요. 예. 그 긴 역사에서 약간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하고 결핍할 때는 철학이 진짜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예. 혹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지요. 예. 공자, 공자 맹자, 아니에요. 공자, 소크라테스. 맞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네. 어이? 예수, 맞아요. 석가모니. 맞아요. 멋있다. 철학가입니다. 부산대 철학가 아닙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인물이 다 BC 5세기경의 인물이에요. 근데 BC 5세기에 인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철기.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농사 짓는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먹고 사는 게 좀 풍부해지니까 그때부터 철학을 할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구나. 배때기가 부르니까.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철학에 대한 이 시선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거가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는 여유롭게 철학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맞다라는 게 그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너무 배고프고 너무 굶주리고 할 때는 우리 생각해보면 고등학생들 제가 가르치지만 네. 하루 종일 굶었는데 미적분 공부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좀 배도 부르고 그렇지. 좀 여유도 있고 커피도 한 잔 탁 마시고 먼 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살지? 나 어디서 왔지? 이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네. 배가 불러야 일단.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인문학은 뭔 인문학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저는 인문학, 철학의 가치는 인간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을 해방시켜준다. 배고픔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 이런 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철학이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역사상 가장 굶주렸던 시대들이 언젠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 전쟁의 혼란기에 많이 굶주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거는. 사람들이 예. 죽어나가고 맞아요. 네. 당장 내일의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예. 이럴 때 사람들도 포악해졌을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잔인하고 왕의 말도 잘 안 따랐을 때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왕이 맹자를 찾아가요. 백성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민심이 흉흉한데 어떻게 하면 나는 인기 많은 군주가 될 수 있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이시여,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백성들 사는 걸 보셨습니까? 저 백성들이 얼굴에 굶은 기색이 역력하고 저 조금만 멀리 가면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고 어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네. 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는 금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정말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이 배운 양반은 달라. 극소수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마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네. 임금의 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고 말고기와 소고기와 양고기가 가득한데 백성들이 시체가 즐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양의왕에게 맹자가 얘기해요. 지금 임금님의 밥상에 말고기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임금을 진심으로 존경하여 우러러 따를 것이다. 그렇지. 네. 그때부터 국가가 백성의 생계를 보장해야지만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순종적인 행동도 나오는 거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라고 그 왕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는 무항산 무항심이라 그래요. 항상 일정한 먹고 사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한 변치 않는 도덕성도 유지할 수 없다. 무항산 무항심. 네. 오. 사실 왕 앞에서 백성이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해라. 너가 지금 전쟁에 미쳐가지고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데 누가 왕을 따르냐. 그렇죠. 먼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 먼저 해결해야 너도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요.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맹자의 말을 직접 들었으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 시기에는 그게 진짜 해안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정치인들과 왕들이요. 정치와 권력 투쟁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생계를 돌보지 못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것에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멋있네요. 멋있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 무슨 얼어 죽을 인문학이냐,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정말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걸 지금 정치를 담당하거나 또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철학들을 많이 전개해 왔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인문학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평소에 가장 큰 고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일단은 집 나간 마누라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왜 나가신 거예요? 예? 왜 나가신 거예요? 지하고 살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지는 모르죠, 그거는. 대화를 시도해 보셨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요, 대화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독일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예, 알죠. 지금 철학과 나왔으니까. 예. 하버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고민, 윤리적인 문제, 부도덕,
범죄, 전쟁, 질투, 투쟁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의사소통의 왜곡 때문에 생긴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오해할 일도 싸울 일도 문제가 생길 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걸 해결하고자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공론화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 내가 그냥 편한 사람, 그냥 정말 편안한 관계에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맞아요. 하지만 보통은 권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의 왜곡의 문제는 수평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 내하고 내 마누라하고는 봉소희하고는 수직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대화가 줄을 이뤘지요. 사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왔던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차이, 돈의 차이를 다 무시하고 수평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게 하버마스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 그 반목자에 나오셔가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그 미니 강의를 해주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이래야만 할까? 온 세상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는가? 좀 전쟁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안 될까? 안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법, 목표를 세우는 법,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법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뭐를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철학적이네.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선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제 중학생이면 13, 14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0명이요. 1초도 딜레이 없이 악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어린 친구들 눈에도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대답을 딱 듣자마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이었거든요. 제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서럽고 계속 손해보고 계속 피해보고 맞아요. 악한 사람만 자꾸 승승장구하고 기회를 잡고 큰 성공을 하는 걸 인류 역사상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굳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주인이 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의 리더가 될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칭찬받고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자꾸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온 것도 저는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 좋은데 싸우냐? 이건 인간의 본성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세상엔 정말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정말 너무 그렇죠. 선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눈동자가 참 선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저요? 사돈 낱말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칭찬과 보상으로 올 수 있는 한 걸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 선하게 행동하면 쟤 저거 저래가지고 세상 살겠나? 저 호구 잡히기 딱 좋다 아이가.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부터 이런 철학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디어 인문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이 뭐 사실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다 중요하지만서도 그 인문학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먼저 인간이 되라. 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말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번아웃이 오거나 어느 한순간 갑자기 좀 내가 와 이러고 살지 뭐 회의감 이런 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너무 지쳐서 다 도망가고 싶어라는 사치를 부리기엔 그 학생들의 수능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저 오늘 여기서 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대학이 전부 아닙니까? 대학을 떨어지면은 이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게 끝이 난 것처럼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좀 해주이소.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대학 교과에 뭐 떨어져도 더 행복한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재도전할 수도 있고 재도전도 있고. 대학이 아닌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 학생들은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대학 문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시를 치러왔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니야 너 눈을 넓게 떠서 더 넓은 세상에서 네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들리지도 않을 거야 그 친구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너무 자기를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긴 인생에서 내가 1년 정도 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남들보다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너무 도태된 것 같고 완전 세상에서 외면당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실패를 했다는 거는 일단 그 무언가에 도전을 했다는 증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좌절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절실했다는 증거고. 그리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 멋있다. 우리 학생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 졸업 못 했어도 대학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나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시험이었던 거지 그 다음 인생은 또 다음 길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지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서도 그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좀 그런 게 좀 슬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안 보이고 노안이 와서 이렇게 그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좀 사실 뭐 충격받고 그러고 또 요즘은 누가 얘기하면은 단번에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나이 먹어감에 따라 늙어감에 따라 오는 어떤 신체 변화와 어떤 그런 뇌 어떤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슬퍼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1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과 7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중에 너는 뭐를 고를래? 우리 학생들은 뭐를 고를 것 같으세요? 10대겠지요? 네, 맞아요. 10대로서 살아갈 삶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10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요. 정말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요.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너무 많은 연예인과 아이돌을 보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다 똑같이 될 수는 없거든요. 다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떤 표준적인 미의 기준과 멋짐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를 이렇게 굶기고 식이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곡된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사람의 육체와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어떤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인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갓난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10대가 알고 있는 것, 70대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 몸은 불편해질 수 있고 눈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인생에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더 많은 겸손을 배웠으며 더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럼 내 몸이 10대처럼 팔팔하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그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외모 지상주의인 세상 속에서는 육체의 나만 보고 정신의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내가 겉으로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몸무게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영혼이 더 풍요로워졌으며 더 너그러워졌고 더 높게 보게 됐는지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육체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 자꾸 세월이 너무 무상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무가치해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영혼, 그 반짝이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사람이 했던 그 말인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영혼의 성장이 잘 되는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저는 밑줄 쳐놓고 봤었거든요. 사실 뭐 엄청난 철학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외모를 내 스스로도 너무 경직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알갱이를 볼 수 있는 사회, 내가 상대를 볼 때도 그 사람의 겉껍질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그 선한 알갱이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아까 그 고민도 내 눈은 좀 안 보이고 내 귀는 좀 안 들릴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오늘의 하루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비록 내 육신은 나이 먹으면서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두뇌 회전도 좀 느려졌지만서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런 연륜으로 인하여 어떤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어른스러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내 자신이 좀 기특할 때도 있고. 그냥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 정신에 이 경험, 연륜, 이 뇌의 이 정신으로 몸은 20대로 영원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그럼 쌤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는 진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는 주의라 노래도 몸부림치면서도 노래도 냈고 글쓰는 재주도 없지만서도 책도 냈고. 예. 쌤은 연애? 제가 연애 고자입니다. 고자 방송됩니까? 예.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 연애 중성화. 이거 연애 거세. 근데 그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질문 해도 돼요? 저 축구랑 낚시요. 어디 팀이 있어요? 네, 저희 조교들이랑 팀 짜서 합니다. 조교분들하고. 그러면은 거의 군대 축구겠네. 축구하고 낚시. 낚시. 야, 이거 좀 독특하다. 네. 낚시는 조교들이 밑에 잠수해가지고 돌돔 이런 거 끼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사단장 낚시. 그래 합니까? 근데 진짜 제가 돌돔을 많이 잡아요. 제가 어복이 있어서. 본인이 잡은 거 같죠? 한 명씩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세봐. 근데 지난 네.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지는 지도 바쁘게 지냈지요. 이정 쌤이 또 그때 오셔갖고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갖고 그게
지금 570, 조회수가- 570만. 570만. 와, 대박입니다, 진짜. 570만이면은 역대 그 꼰대희 밥 먹자 조회수 랭킹 거의 뭐 287위? 근데 그러면 아니 걱정되네요. 저희 나왔는데 57,000도 안 나올까 봐. 지 나온 게. 그럼 뭐 어떻게 제가 AS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거 타고 와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방부제 먹어요? 방부제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도 아니 근데 진짜 저 거의 뭐 내 딸내미 같아. 외모는 진짜. 아무튼 뭐 너무 반갑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이고야 부산을 또 어떻게 내려가는 거? 가는 길에 우리은행 들러서 아실 거죠? 우리은행. 퇴직연금. 우리은행 들려서 물어보고 그럼 뭐 서류가 뭐 좀 안내문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들고 이제 내려가야지.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모아갖고. 네. 오늘 다음에 또- 그럼 또- 친구들이랑 바베큐 파티 하러 오세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뭐 이거는 뭐 구호 같은 거 없습니까? 아니 뭐 성시경 씨는 뭐 잘 자요. 뭐 이런 거라도 뭐 있잖아. 고정 그런 그 멘트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 저 끝에 고정 멘트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정 쌤도. 드디어 인문학? 자, 들어가자. 60만이 어떻게 됐지? 신기하네. 개인기 하나 해주 있어. 개인기? 우리 우리 큐티 분들한테 안 보여주신 개인기 있습니까? 이런 거도 개인기인가요? 좋았어! 이걸로 딱 엔딩! 드디어 인문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동시에 같이 해요. 어디가 메인이에요? 어디 보고 해야 돼? 둘이 같이. 이거 보고. 자,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쌤이. 드디어 인문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